세상 모든 지성이 달려들어도 풀지 못한 끝없는 물음의 매듭. 암흑의 회의, 우주에 보이지 않는 질량을 둘러싼 논쟁. 1. 프롤로그 제로룸. 스위스 제네바 지하 100m의 원형 회의실이다. LHC 거대 강입자 충돌기의 심장부 근처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다. 전 세계 7개국에서 초대된 천체물리학자, 입자물리학자, 우주론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이 회의를 제로룸이라 불렀다. 빛도, 전파도, 외부 통신도 차단된 오직 사유만이 허락된 공간이다. 서막, 우주는 어디에 그 무게를 숨겼는가? 엘레나 박사, 이탈리아 출신의 우주론자가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커다란 모니터에 비친 은하단 영상을 향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든 별과 가스 행성, 은하를 다 합쳐도 그 질량은 전체의 고작 4.9%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 26.8%가 암흑물질, 68%가 암흑에너지, 즉 우리는 우주의 단 5%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회의실에 누군가 낮게 웃었다. 보이지 않는 게 95%라니 참으로 인간에게 불공평한 우주군요. 말한 이는 한국의 입자물리학자 장민혁 교수였다. 그는 WIMP,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질량 입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였다. 3. 첫 논점, 암흑물질의 정체가 입자인가? 현상인가? 장민혁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저는 여전히 WIMP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질량 입자, 위클리 인터랙팅 매시브 파터커링. 입자들은 빛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중력에는 반응합니다. 그 특성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검출하긴 어렵지만 은하의 회전 곡선과 은하단의 중력 렌즈 효과로 충분히 존재를 추정할 수 있죠. 엘레나가 장민혁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장민혁 교수님, WIMP 탐색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LUX, XENON1T, PANDAX 모두 허사였어요. 이제는 오히려 다른 존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엑시온이나 혹은 더 근본적인 중력 그 자체의 수정 말입니다.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샘 그린버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반상 대성이론을 수정한 MOND의 옹호자였다. 그린버그가 동의하였다. 맞습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지만 혹시 애초에 중력 법칙이 틀렸던 건 아닐까요? 은하 스케일에서 뉴턴 역학이 깨지는 지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이론이 보지 못한 틈일지도 모릅니다. 장민혁이 웃으면서 말한다. 그린버그 박사, 중력이 틀렸다면 GPS도 작동하지 않겠죠? 일반상 대성이론은 태양계 규모에서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 MOND는 관측과는 너무 다릅니다. 특히 은하단 규모에서는. 엘레나가 그린버그 박사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교수님, 은하단의 회전 곡선뿐 아니라 우주 초기의 베리온 음양 진동 패턴도 암흑물질 없이는 설명이 안 되죠. 즉,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린버그가 엘레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존재하더라도 그게 꼭 입자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질량 효과를 내는 장일 수도 있죠. 어쩌면 암흑물질은 우주의 진공 에너지의 변형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4. 두 번째 논점, 암흑물질은 어디에 있는가? 엘레나는 암흑물질의 위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은하 중심의 회전 곡선을 보면 별들의 속도가 중심에서 멀어져도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질량 분포가 은하를 감싸고 있다는 뜻이죠. 우린 그것을 암흑 헤일로라 부릅니다. 그린버그가 동의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헤일로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하마다, 심지어 외소은하조차도 고유한 암흑물질 분포를 보이죠. 일부 관측은 중심부가 평탄코 형태인데 시뮬레이션은 뾰족한 커스프 형태를 예측합니다. 즉, 시뮬레이션과 관측이 불일치한다는 겁니다. 장민혁이 그린버그의 의견에 답했다. 그건 암흑물질이 단순한 WIMP 한 종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중 구성요소 모델 혹은 자가 상호작용 암흑물질로 설명 가능하죠. 이 경우 입자들끼리 약하게 충돌하면서 헤일로 중심부의 밀도를 낮추게 됩니다. 엘레나가 질문했다.
그렇다면 암 흑물질은 은하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장민혁이 엘레나 질문에 답했다. 아니요. 우주 전체, 특히 은하간, 공허, 보이드에도 분포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대 구조, 코스믹 웹, 그 실타래 같은 구조의 뼈대를 이루는 게 바로 암 흑물질입니다. 별과 은하는 그 위에 달라붙은 먼지에 불과하죠. 그린버그가 웃으면서 재밌는 표정을 지었다. 아이러니하죠. 우주의 형태를 만드는 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니. 오! 세 번째 논점.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엘레나는 암 흑물질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빅뱅 직후 10-6승초 커크와 글루온이 자유롭게 존재하던 시기. 그때 이미 암 흑물질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모델은 초대층 입자에서 비롯됐다고 보죠. 즉, 표준 모형의 파트너 입자 중 하나가 안정적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장민혁이 동의하면서 설명을 덧붙였다. 예컨대 뉴트랄리노가 그 후보입니다. 전하가 없고 약하게 상호작용하며 무겁고 안정적이죠. 하지만 아직 LHC에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린버그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빅뱅의 초기 조건 자체를 잘못 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암 흑물질이 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후기 인플레이션 이후 진공의 위상전이 과정에서 생겼을 수도 있죠. 즉, 우주는 자기 조직화의 결과로 어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엘레나가 동의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건 마치 우주가 자기 안정을 위해 스스로 균형추를 만든 것처럼 들리네요. 그린버그가 동의했다. 그렇죠. 암 흑물질은 우주의 균형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빛이 너무 많아 에너지가 과도해지면 어둠이 그것을 흡수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일종의 우주적 항상성 말이죠. 네 번째 논점. 왜 인간은 그 정체를 밝히지 못했는가? 엘레나가 말했다. 그건 기술의 한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암 흑물질은 인간의 감각 체계로 정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빛을 통해 존재를 인식하죠. 그런데 암 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인식 체계 밖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린버그가 엘레나의 설명에 동의했다. 그건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이죠. 우리는 관측 가능한 것만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암 흑물질은 그 믿음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개념을 과학이 인정해야 한다니. 이건 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장민혁이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도 과학은 검증 가능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암 흑물질이 실제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탐지기 민감도가 아직 낮을 뿐이에요. 엘레나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만약 암 흑물질이 양자 얽힘 상태의 집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개별 입자를 포착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비국소적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린버그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렇다면 암 흑물질은 일종의 정보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주는 양자적 상호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 흑물질은 그 연결의 매질일지도 모릅니다. 5 번째 논점. 암 흑물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엘레나가 말했다. 어쩌면 암 흑물질은 단순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우주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기억장일지도 몰라요. 우주의 초기 불균형, 에너지의 비대칭성을 보정하기 위한 기억. 그린버그가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암 흑물질은 시간의 흔적을 저장하는 매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과거 모습이 빛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장민혁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건 더 이상 물리학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 아닌가요? 엘레나가 대답했다. 아니요. 물리학의 본질은 언제나 존재의 질문이었어요. 뉴턴이 중력을 신의 손길이라 부르던 시대보다 우린 단지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린버그가 결론을 지었다. 결국 암 흑물질은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우주를 본다면 우주는 어둠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거죠. 8. 에필로그. 어둠 속의 빛. 회의가 끝나갈 무렵 모니터에 한 장의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촬영한 초고해상도 심우주 사진이었다. 그 속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실로 한 점의 먼지처럼 빛나고 있었다. 엘레나가 환호하듯이 설명했다. 보이십니까? 저 수많은 빛들 사이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어요. 그게 암흑물질의 필라멘트입니다. 우주는 어둠 속에서 형태를 얻은 거예요. 그린버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빛은 이야기를 만들고 어둠은 그 이야기를 지탱하죠. 장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암흑물질을 완전히 이해할 날이 올까요? 엘레나가 미소 지었다. 그건 어쩌면 인간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날일지도 모르죠. 마무리. 그날 회의록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년 후 제네바의 한 언론이 익명으로 유출한 문서 한 줄이 있었다. 암흑물질은 우주의 26%를 차지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존재의 잔향일지도 모른다. 우주는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다.